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정농단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다신 이런 일 없어야 이 정권이 말할 자격이 있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 확정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이런 비판적인 사설을 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은 정권의 평가라기보다는 전 국민적 촛불항쟁의 경우에 전 국민적 평가이기 때문에 촛불 정부가 단순하게 탄핵된 정권에 대해서 그것이 국정농단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 임기가 1년 남은 상태이고 이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또 정책이라든가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사법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 정권이 전 정권에 대해서 국정농단에 대해서 쉽게 논평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가짜 스펙으로 의사자격단 조국 딸 공정이 짓밟혔다. 문화일보는 공정 짓밟은 조국 딸 의사면허와 고려대 부산대 책임이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조국 정경심씨 재판 결과 최종적인 판결이 나게 되면 그의 딸의 그 대학원 입학 과정이라든가 의사 자격 고시는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학력이 만약에 취소되는 상황이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사 자격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정치적 공방은 계속되겠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소동 대선 주자 없어도 이러겠나를 비판하고 있는데 코로나 재난 같은 전국민적 재난의 경우 중앙정부에 의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일원화해서 지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경우는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지자체 없는 경우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금 능력이 있는 여력이 있는 지자체의 지자체장은 훨씬 더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어나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낙하산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임기 말 공공기관장 인사 낙하산 알바밖에 안 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400곳 중 179곳 올해 안에 교체 예정인데 전문성 무시한 보훈 인사 근절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성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농공행상식으로 권력에 줄 서서 낙하산 내려오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전문성도 문제지만 공정성도 굉장히 해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이 공공기관을 정치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제도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공공기관장이 전원사표를 내고 그 인사권자에게 자리를 위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사표를 수리하고 바뀐 정권이 새롭게 임명하든 그렇게 제도를 바꾸든가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전문성을 중심으로 그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법판단관리사 중앙일보는
박원순 성추행 인정한 재판부에 대한 협박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관련 사건 유무죄 가리려면 판단이 불가피했다. 사법 독립 침해 행태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수사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이 부분은 피해자의 문제를 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엄정한 마무리 수사가 돼야 한다 생각하고, 이번 사법 판단과 상관없이 사법 판단이라고 해서 지고지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가 됐든 일반 국민이 됐든 사법 판단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국민의 표현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이란 핵협정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북핵도 모자라 이란 핵에 볼모로 잡힌 한국 외교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이란 핵에 한국 외교가 볼모로 잡혔다기보다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잖아요. 트럼프 정권의 일방적인 이란 핵협정 탈퇴와 그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이란 제재를 강제한 그런 결과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이란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이란이 미국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낀 한국을 지금 멀무로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이란과 위기를 잘못해서 그래 된 것처럼 논리를 편향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출국 금지 관련 동아일보는 김학의 출금 위법 의혹에 부차적 논란이라는 법무부, 문화일보는 불법 출금 정당화 궤변 법무부 반법치 본거지인가 비판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과정이 공정하다 그걸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아마 정당한 결과로 가기 위해서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절차에 불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당연히 수사돼야 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김학의 씨의 불법이 면죄부를 받거나 덮여져서는 또 안 된다는 것도 당연히 검찰이 제대로 된 김학의 씨에 대한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해나가고 만약 죄가 있다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거리두기 완화된 만큼 책임도 커졌다. 한겨레신문은 더 복잡해진 거리두기 세심한 실천이 중요하다. 경향신문은 거리두기 2주 연장 시민소통과 경제보상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경신문은 코로나 발생 1년 국민희생으로 취약은 피했지만, 한겨레신문은 의사협회 찾아가 질병청 폄훼한 김종인 위원장, 또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 비판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좀 더 과학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합니다. 거리두기인 경우에 실내와 실외의 차이, 또 9시 영업의 경우 또 그것이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또 공간의 차이, 또 지상인가 지하인가의 차이, 뭐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코로나가 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코로나 확산을 제대로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고, 지금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국민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코로나를 선거나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용하고 싶겠죠. 그런 유혹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문제가 하루 이틀에 종식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제 풍토병처럼 토착병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될 텐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나가면 국민의 피로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용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은 이재용 선고 시대착오적 경제 논리 배제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경제 논리 이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의 형평성 문제, 이것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뭐 이게 경제 논리라고 얘기했지만 재벌 옹호론,
재벌 총수, 또 재벌의 이 대화 불사론, 이런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은 언제나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 순간만 위기를 모면하면 계속적으로 불법이 반복되고 재앙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북미 관계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바이든의 새 북한 통 외교팀 유연하게 대북 첫 단추 끼우길 이렇게 바란다라는 경향신문의 사설인데요. 선거 시기에는 바이든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에 섭니다. 트럼프와 각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역대 민주당 정부의 대북 관련자들이 임명된 만큼 적절한 시기에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동북아 정세, 특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등 복잡한 국제 외교, 군사 외교적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낙관하고 쉽게 희망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다. 과로사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설 과로사 걱정하는 택배 노동자 절규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형태의 택배 노동자는 본인이 노동을 해야 하고 또 경영을 동시에 하는 자영업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자에서 자영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로가 일반 노동자들보다도 훨씬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분류작업, 물류 택배회사들이 분류작업은 다른 노동에 일단 투입하는 것이 우선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로는 이 물류 자체가, 요즘 물류도 이제 생산의 범위라고 하잖아요. 물류가 멈추면 생산이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 물류를 국가 기관 산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공공화, 물류 공공성 보장을 하고 노동자들이 차를 사서 차량으로 집어넣고 또 자기 택배한 건별로 수수료를 받아서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자동차 수리비를 내고 그 경영을 하면서 자기 노동의 임금의 대가를 받는 이런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물류회사를 공공화하고 노동자를, 이 택배 노동자들이 안정된 고용된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원천적으로 과로사를 예방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과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과열 경고하면서도 돈을 계속 풀겠다는 한은의 딱한 현실이라는 비판하고 있는데요. 물가와 통화 안정이라는 중앙은행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나 통화량 증발 정책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공유제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이 공유제 5대 불가론, 이것이 현실이다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주주의 재산권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외국 기업과 형평성 우려, 성장 유인 약화 등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존재하는 지구상이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 재산은 인류가 공동으로 만들어 온 공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전 의회 헌법에도 이 공유제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으로 모호하게 주장함으로써 혼란을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이 정책을 가지고 사회적 공론화,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경쟁에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서울 도시 경쟁력 10년간 후퇴했다는 전문가들의 쓴소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020년 세계도시 종합경쟁력 순위에서 서울은 8위에 머물렀고 주거 교육 등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됐다는 겁니다. 세계 순위, 도시 순위 8위가 낮은 수준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밀집된, 이 거대화된 이 도시, 1000만의 도시가 수도권으로 치면 2천만이 넘는데 이런 도시가 과연 경쟁력이 낮은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비싼 집값, 고가의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 또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관이 집중되어 있는데 주거 교육 등의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다만 내용적으로 자가 보유율 50%밖에 안 되는 집 없는 서민들이 다수고 또 부자들은 다주택자인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대학 등록금, 그리고 질 낮은 교육 이런 것을 가지고 경쟁이 낮거나 없다라고 하면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중도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경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의 판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 많은 대학을 집중시키고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해서 경쟁을 높여나간다. 이것은 경쟁력 이전에 생태적으로, 생태 환경적으로 더 이상 이 도시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법 관련해서 세무사도 매일경제신문은 세무사도 난수표 같다는 세법 이러니 조세불복 청구 쏟아지지 제목의 사설에서 세무사 10명 중 9명이 수시로 바뀌는 세법 때문에 업무 처리가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부자 감소가 이루어지고 부자들의 탈세, 재벌 기업인들의 탈세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낮은 조세 부담률 속에서 불평등 과세가 빚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정산을 좀 하면서 또 깎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제가 계속 복잡해지는 것이죠. 세제를 단순하게 하면서 조세 부담률을 높이고 탈세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기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코로나 재난과 같은 이런 시기에 공공부문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세 재정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는 조세 부담을 높이고 탈세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그런 관점에서 조세 재정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년 기자회견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신년 회견 진정성이 있으려면 윤 총장 매도 막아야 한다. 한국경신문은 대통령 신년 회견에서 국민이 꼭 듣고 싶은 것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화자찬 대신 냉철한 현실 인식 반성 절실하다. 편가르기 아닌 통합 미래지향 메시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죠. 대통령이 언제든지 수시로 기자회견하고 기자들을 만나고 국민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이게 신년 연합장 보내는 것처럼 덕담이 나는 그런 신년 인사 같은 기자회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편가르기라면 아예 솔직하게 하기라도 할 텐데 구사대부와 신흥사대부 간의 편가르기는 그저 보수 세력 내의 권력 투쟁일 뿐이다. 지금 정말 전 정권과 현 정권, 보수 진영 내의 구사대부와 신흥사대부의 권력 투쟁 같은 이런 논쟁 쟁점들은 정말 빈곤에 찌들고 가난에 찌들고 코로나에 지쳐있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혀 흥미로운 일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질 일도 아닌 것이죠. 국민들 이 양 패거리에 줄을 세우려는 정치적 의도보다는 정말 민생과 또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런 문제들에 대통령이 솔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항상 열려야 하고 여야 대표는 수시로 만나서 현안 문제에서 논쟁하고 그 논쟁의 쟁점들을 국민이 판단해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정치, 소통하는 정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덕담 나누는 식의 신년 기자회견 같은 이런 형식의 정치는 별로 현실에 있어서나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신문사서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